안녕하세요. KS병원 관절센터 양석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회전근개 파열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줄이 완전히 파열되거나 거의 끊어지기 직전에 파열된 상태인 경우에는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때문에 파열된 힘줄을 직접 봉합하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통증의 정도와 더불어서 환자의 연령이 젊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활동 능력이 높은 경우, 그리고 외상으로 인해 파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술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항상 많이 받게 됩니다. 안타깝게 회전근개 전층 파열이 되면 대개는 시간이 지날수록 파열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좌측 MRI는 회전근개의 고도의 부분 파열로 당시에 수술이 필요하였으나 사정상 미루셨다가 3년 뒤에도 여전히 아파하셔서 재검사해본 결과 우측 MRI처럼 파열이 상당히 벌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힘줄과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지방 변성되고 퇴화되고 힘이 약해지게 되는데, 좌측 사진은 정상적인 근육 상태로 근육 4개 모두가 정상적인 볼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측 사진은 회전근개가 파열이 오래된 상태로 파열된 힘줄과 연결된 근육이 지방 변성되고 위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전근개 파열은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일부 환자분들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결국에는 많은 수에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행을 막기 위한 최선의 치료 방법으로 수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 수술 및 입원에 대한 시간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이시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힘줄 파열의 크기가 2에서 3cm가 넘어가기 전에 수술하는 것이 재파열률이 낮고 결과가 우수하다라고 보지만, 수술 시기를 놓쳐서 그 이상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힘줄을 원래 자리로 봉합하기가 힘들다거나 또는 수술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파열이 오래돼서 힘줄이 및 근육이 많이 퇴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재활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기능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치료 시기에 수술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술은 1cm 미만의 피부 절개를 통해 초소형 정밀 관절 내시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관절 내의 견봉뼈 아래에 염증 조직들을 제거하고 퇴행성으로 자라내려온 견봉뼈를 다듬는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좌측 사진은 자라내려온 견봉뼈를 다듬기 전 사진이고, 우측은 평평하게 다듬고 난 뒤의 사진입니다. 한마디로 힘줄이 사는 공간을 넓혀주는 것이죠. 이후에 뼈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힘줄을 봉합하는 과정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실이 달려있는 5mm 이하의 작은 생체 적합성 앵커를 뼈에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고, 이 실을 힘줄 하나하나에 꿰어서 원래 자리로 당겨와 붙을 수 있게 매듭을 짓게 됩니다. 좌측 사진은 수술 전 힘줄 파열 MRI 및 수술 관절경 사진이고, 우측은 수술하여 힘줄을 원래 자리로 다시 복원시킨 모습입니다. 수술 시에는 재파열을 줄이기 위해 힘줄이 과도하게 당겨지지 않게 하는 것과 또는 충분한 면적으로 단단하게 붙이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치유력을 높이기 위해 환자의 힘줄 상태 및 크기를 고려하여 개개인별로 최적의 수술 테크닉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보통 힘줄의 파열의 크기가 1cm 이하로 크지 않은 경우에는 앵커 하나만을 이용해서 꿰매는 것이 가능한데요. 힘줄과 뼈가 최대의 면적으로 붙이기 위해서 가로, 세로 방향으로 교차로 꿰매는 방법, 모디파이드 메이슨 알렌 테크닉을 이용하게 됩니다. 보통 힘줄 파열의 크기가 1cm보다 큰 경우에는 안쪽에 실이 달린 앵커 2개 정도를 삽입하고 그 실을 자르지 않고 바깥쪽으로 한 번 더 꿰어서 눌러줌으로써 역시 최대 면적으로 단단하게 붙여주는 효과를 주는 2열 교량형 봉합술을 이용하게 됩니다. 만약 힘줄 파열의 크기가 커서 제자리로 당겨오기 힘들다거나 힘줄이 약해 다시 찢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조 힘줄을 보강하거나 이어주는 수술 방법도 고려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파열된 힘줄 봉합이 불가능하지만 인공관절을 고려하기에는 너무 젊으신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상부 관절막 재건수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힘줄의 광범위 파열과 함께 이미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한 경우에는 역행성 인공전치환술이라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관절 내시경의 수술의 장점은 수술 후에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면서 합병증이 적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할 팔만 부분 마취 후 수면 마취를 통해서 수술이 진행되므로 수술 직후에는 오히려 통증이 별로 없고 수술 4시간 이후부터 식사 후 가능합니다. 입원 기간은 보통 2-3일 정도로 수술 전날 또는 당일날 입원하여 하루 이틀 후에 퇴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봉합한 힘줄이 뼈와 잘 붙도록 체계적인 재활 과정이 필요한데요. 보통 3단계 정도로 단계적 재활 운동을 개별 맞춤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1단계 재활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어깨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는데요. 착용 기간은 파열 크기와 수술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에서 6주간을 착용합니다. 보조기의 목적은 수술한 어깨를 보호하는 것과 어깨 힘줄과 뼈가 제대로 잘 붙을 수 있게 좋은 각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어깨 으쓱하기, 팔꿈치 운동, 그리고 손목 운동, 그리고 기계 운동,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진자 운동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2단계는 본격적으로 수동적 관절 움직임을 통해 감각과 운동감을 회복시켜주는 재활 운동을 시행합니다. 어깨 CPM을 하면서 서서히 관절 운동 범위를 늘려가면서 수술한 팔의 힘을 완전히 뺀 채로 반대팔로 막대를 앞으로 올리기, 밖으로 돌리기, 안으로 돌리기 등의 방향으로 천천히 밀어주는 운동을 합니다. 어깨 관절 범위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 3단계 재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어깨 관절 주변의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고무줄을 천천히 당기면서 5에서 10초 정도 유지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앞으로 올리기, 안으로 돌리기, 밖으로 돌리기, 옆으로 들기 등 한 세트당 10회, 그리고 하루에 3회 이상 시행하게 됩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견딜 수 있는 정도로 힘이 생길 수 있을 때까지는 3개월 정도가 걸리고 골프나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에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량을 통증이 없는 범위와 강도에서 서서히 늘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질환의 예방입니다. 충돌 증후군 단계에서는 휴식과 안정, 그리고 온찜질, 스트레칭을 하는 것과 필요에 따라서 전문의의 진찰의 하에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을 시행하면서 파열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원인과 진단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진단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나타나면 전문의에게 방문하여 조기에 적합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